자, 그 먼저 시간에 그 단위가 중요하다는 거 했었고요. 그래서 기상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 이 그러니까 기상 관측, 특히 중간에 우리 일반 기상 관측은 중간에 맞춰져 있어. 중간 측기는 정밀한 것도 좋지만은 내구성이 큰 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아주 정밀해서 한 건 좋은데 고장이 자주 나고 이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을 사거나 그러면 소수 몇째짜리가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한 달 먹을 쌀을 산다 그러면 그램짜리 필요 없죠. 그냥 앞에 키로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kg면 됐지. 거기에 그거를 금다는 저울로 재가지고 10.002g 이거 필요 없잖아. 그죠? 1.2kg 이거 된 거지, 그렇죠? 1.5kg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관측기는 거기에 우리에 맞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 종관측기는 발로 툭툭 차면서 쳐도 안 망가져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써야 되잖아. 근데 이거 맨날 고장났다고 고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필요한 정밀도가 되고 필요한 건데 지나치게 예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그 얘기야. 1번, 2번이. 오히려 너무 예민하면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소리야. 이거는 금 잘 때나 쓰는 거지. 우리가 지금 쌀 사는데 0.01g은 필요 없다는 소리야.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야. 그래서 정밀도는 필요한 정밀도는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소수 1위 정도. 온도라면 한 0.1도 요거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0.001도 이거는 필요 없어. 2.3도, 2.7도 이 정도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필요한 정밀도. 그다음에 그 측기의 측정 범위가 있잖아. 이게 측기마다 다르니까는 그 지방에 맞는 것을 써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온도계 그러면 봉상 온도계라 유리제 온도계가 좋은데 유리제 온도계에는 수온을 쓰는 것이 있고 알코올을 쓰는 것이 있어. 근데 이거는 그 물질이 온도에 따라 늘어나는 채팽창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래도 이 액체보다는 금속이 정밀도가 좋지. 그래서 우리가 수은 온도계를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알코올 쓰지만 왜냐하면 알코올은 물감을 들이기 좋아가지고 빨리 가서 보기가 좋아. 근데 수은은 금속이라서 물감을 못 들이잖아. 그래서 금속 색깔에서 잘 안 배는 단점이 있지. 그래서 정밀한 건 쓸 때 요구할 때는 수은을 쓰는 건데 수은이 금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만 추우면 얼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물질은 상을 갖고 있어. 액체, 기체, 고체. 이건 뭐야?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근데 그 금속 같은 거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얼어 있다고 보는 거지 지금은. 근데 얼은 것 중에서 온도가 제일 낮아가지고 수은은 이 상태에서 지금 액체 상태가 있는 거지. 조금만 더 추우면은 얼어서 쇠가 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정밀도는 좋은데 추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한대지방에서는 못 써. 그러니까는 한대지방에서는 수은 온도계를 못 쓰고 알코올 온도계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방에 맞게 조건에 맞는 것을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야. 대부분의 측기는 오계에서 관측을 해. 그래서 비바람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내구성이 있고 견고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측기 취급이 간단하고 막 그래야지 너무 복잡하고 또 재는데 너무 그냥 화학 실험실에서 측정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저 우리 기상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저 한번 이렇게 관측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정밀하고 다루기 어렵고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이러면 종관측기로서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똑같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적어야 차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전부 서울시는 현대차로 하라고 그거는 아니지. 지금 엔진을 가지고 연료를 못을 써가지고 바퀴가 굴러가고 해서 그런 형태면 됐다는 뜻이야. 그걸 현대차 벤츠나 이렇게 정한 거 아니라고. 다 자동차 부리라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규격이 갖고 그래야지. 같은 원리로 하면 물론 포니하고 그랜저하고 바퀴를 교환 못 하겠지. 등치가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모르긴 몰라도 중형급이라면 타이어 바꿔 껴도 되지.
그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규격이 같고 막 그러면은 뭐 부품도 좀 바꿨을 수 있고 뭐 이래서 가능하면은 규격품이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를 저기 뭐 품질 통일해 가지고 뭐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 그 원리만 같으면 되는 거지. 뭐 바퀴가 4개고 엔진이 하나 있고 뭐 이러면은 그 뭐 저기 비슷하면은 뭐 바꿔 쓰고 그럴까. 와이퍼 같은 거 바꿔 써도 되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회사가 달라도 그런 뜻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이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측 시간은 이거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저기 정해줬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뭐 Z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뭐 12Z, 뭐 00Z 뭐 이랬어. 이게 Z가 뭐냐면 군사에서 나왔을 것 같아. 지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A, B, C, D 쭉 나눠. 해가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는 영국이 Z가 걸린 거야. 영국의 그린치 전문대가. 그래서 Z 타임이라고 썼는데 이거 안 되다. 그래가지고 저기 UTC로 쓰기로 했어. 이거는 유니버설 타임 코디네이터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거야. 전 세계가 이렇게 맞추자. 근데 그대로 그 영국 그린치 전문대가 정해진 거야. 여기가 0시일 때.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가 이제 9시야. 그래서 00UTC는 09KST가 되는 거지.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니까는 그거를 맞춰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면 00Z에 관측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9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그게 지네 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한밤중일 수 있고 저기 첫 새벽이 될 수도 있고 한낮일 수도 하는데 그때 되면은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서 온도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전 세계에 이런 조직이 없지. 그러니까 그건 00UTC가 되면은 그러면 그게 어떤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9시지만 어떤 나라 새벽 3시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그 시간 되면 다 나와 가지고 다 온도계 들여다보고 기압계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걸 UTC에다 맞춘 거야. 그래서 WM에서 정했는데 관측을 하면은 우리 정시에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UTC로 정한 거야. 그래서 00UTC 해서 하루가 24시간 있으면은 2번 관측한다면 00Z, 12Z. 그 사이에 여기 끼면은 8시간 하면 3시간 간격하면 8시간 되겠고. 그래서 그게 나온 거야. 하루 4회 관측한다 그러면은 이 00Z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6, 4, 24, 6개 달라요. 00Z, 06Z, 12Z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8회 관측하는 것은 종간 관측이 이제 8회를 이렇게 저걸 하거든. 그러면은 03, 06, 09 이렇게 나가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24시간 하면 정시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풍선 같은 거는 4회 관측인데 그게 힘들어서 2회 관측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00Z, 12Z를 한다는 뜻이야. 00UTC, 12UTC.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00UTC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00UTC가 기준이야. 그러면 하다못해 다른 건 몰라도 약간 00UTC가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관측자들이 다 동시에 관측하는 거야. 그래서 1개는 15UTC로 원칙. 이거는 저기에 맞춰서 그렇지. 우리 같으면 24시라는 뜻이야. 그렇죠? 9시에 차이니까 1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0시를 1개로 잡는 거 아니야. 0시부터 24시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0시부터 24시. 1개를 그렇게 잡으라는 뜻이야. 1개는 15UTC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왜 되지?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 24시에 근거를 둬서 그런 거야. 그래서 관측을 하면은 꼭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시정서부터 왜 그러냐면 관측자가 뜩 나와가지고 이 밖에 나가서 노장을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 관측하고 시정 보고 그 다음에 온도계 들여다보고 들어와가지고 기압계를 딱 보는 시간이 정시야. 그러니까 기압계 관측 시간이 정시라. 그러니까 자기가 빠르면 좀 일찍 가는 거고 늦으면 더 일찍 나가야 되고. 관측 시간 전부터 관측 시작해가지고 온도계 기압계를 딱 들여다보는 시간이 00Z라는 뜻이야. 근데 그걸 또 억지로 문제를 내놨더라고. 자기 온도계를 관측하는 시간이 언제? 이건 그 전에 해도 되고 방법이 되는데 그걸 문제라고 냈어. 할 수 없지 뭐. 이 순서대로 하면은 한 1분에서 3분 전에 한다 그러면 되겠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이거 위에 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보통 어느 나라나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편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한 바퀴 쭉 돌아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압계 보고 그다음에
평양에 이거는 앞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자리야.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수은기압계를 관측하는 시간이 정시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전에서부터 관측을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다른 것도 그런데 그나마도 요즘은 다 이거를 자동으로 해. 그래서 뒤에 할 때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측기 그러면은 이거 백엽상이야. 백엽상이 흰색이라서 백엽상이 아니고 날개가 100개쯤 있다 그래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스크린이라기도 하고 셀터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 백엽상은 그 관측 노장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장 안에 백엽상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뭔가는 그것도 나중에 하고. 그러면 백엽상은 왜 그걸 했냐면은 온도계가 이렇게 해서 이 대기 중에 그냥 노출되면 일사를 받아가지고 온도계 유리가 뜨거워진 다음에 먼저 유리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열이 알코올이나 수분에 전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크린이라고 쓴 거야. 또 그러면 또 다른 걸 막으면 안 되잖아. 바람은 통해야 되지. 그래서 통풍이 돼야 되고. 그래서 백엽상의 조건 하면 그거야. 이 상내에서는 이 통풍이 잘 돼가지고 이 백엽상 안에서 위에서 온도를 재나 여기서 온도를 재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상내에는 온도가 분포가 일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향을 안 받으려니까 문을 열 때, 그래서 이 문 여는 쪽이 북쪽을 향하게 만들었어. 문 열 때 남쪽이면 햇빛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래서 기상청에 가가지고 문을 딱 보면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거야. 백엽상 문이 있는 쪽이 북쪽이야. 그래서 그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또 이 흰색을 칠한 것은 그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있는 거를 좀 해. 외도해. 지열 이런 것에서 다 해야 되고 통풍이 돼야 되고 해서 그 네 가지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되잖아. 고를 줄만 알면 되는 거야.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 앞에 보시면은 대돌이 이렇게 있잖아. 거기 북쪽이라는 뜻이야. 그쪽이 문 여는 쪽이고 반대쪽은 온도가 이렇게 낮게 된데 그건 남쪽이야. 그래서 이렇게 차단을 이렇게 다 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백엽상을 보면 방향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기압 관측이 이제 관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압이야. 왜냐하면 기압이 바람을 관측이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이 뭐에 근거를 뒀냐면은 물리학을 근거로 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기상과학에서는 그 3대 불변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질량 불변, 운동량 불변, 그다음에 운동량, 질량, 에너지 보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보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이 정수균형이라 해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대기잖아. 그럼 대기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가 뭐냐면 온도, 압력, 부피라고. 그래서 얘들 간의 관계가 항상 맞아야 돼. 어디나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디서나 일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과학에서 이 시간에 있다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쳐도 그때는 뭐가 되냐?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되고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정수 균형이 돼야 되고 상태 방정식의 균형을 이뤄야 되는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왜 기압이 중요한 거냐면 한쪽이 기압이 높고 한쪽이 낮은 그거를 못 보는 거야. 이 우주에서는 아까 그 세 가지 불변이 있고 두 가지 균형이 있어. 그 균형이 되는 이유는 한쪽이 엄청 크고 한쪽이 작으면 같아지려 그러는 거야. 물이 지금 왜 흘러? 위에 높은 데 있으니까는 해서 같아지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디 바다에서 같아지는 거라고. 한쪽이 크거나 한쪽이 작으면은 그거를 못 본다고. 우리가 지금 물건을 만져서 차갑게 뜨겁게 그런 거야. 뜨거운 것이 그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차갑고는 못 보는 거야. 이거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한쪽이 지금 기압이 높고 한쪽이 기압이 낮으니까 기압에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기압을 관측하겠다는 것은 바람을 관측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왜 바람을 관측해? 지금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 질량이 보존되는 것은 바람에 따라서 간다는 소리야. 지금 그 운동량이나 뭐 이런 에너지가 바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람을 관측해야지. 우리가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북서풍이 계속 불고 있어. 북서풍 차지. 여기 있는 내가 여기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그 바람에 따라서 에너지, 운동량, 그 물질들이 다 이동하고 있거든. 그래서 바람을 관측해야 된다고. 바람을 관측하려니까 뭐야? 기압을 관측해야 된다. 그래서 기압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 시간을 맞춰줘야 된다는 뜻 아니야. 관측 시간이 어디라 그랬어? 기압계 보는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기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압을 관측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여기 어려운 식 있는 거 다 있는 거 놔두시고, 이거 뭐야? 기준이? 토리첼리가 수온이 이만큼 있는 데다가 한 1m쯤 되는 관에다 수은을 가득 채워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넣었다가 손을 딱 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은이 무거우니까 쭉 내려가고 있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대기압이 누르고 있잖아. 얘가 그냥 다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누르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됐어? 진공이 된 거지. 이 높이가 얼마야? 76cm라 그래가지고 이의 높이에다가 수은의 질량을 곱하고 중력가속도 곱하고 해서 일기압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보니까는 얘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얘가 여기가 무거우니까 쭉 해서 이게 쭉 올라갔다는 소리야. 날씨가 나쁘니까 기압이 낮으니까는 여기가 눌러주는 게 약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돼? 이게 쭉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날씨를 예측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측기 시대가 이렇게 해서 돌아온 거라고. 그래서 기압 관측은 뭐에 따라서 한다? 제일 중요한 수은 기압계가 기준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센치 재하기가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얘를 가늘게 만들면은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얘를 가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기압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온도계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만한 대롱에다가 물 담아서 하는 국민학교 때 배웠던 실험했던 거 그거 아니야. 얘가 변하는 폭이 좁잖아. 그 변하는 폭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 가늘게 만들면 조금만 늘어나도 쫙 올라가서 그 원리야. 그래서 수은기압계는 그 원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요거야. 이거를 뭐냐면 폴튼형 수은기압계라 그래. 그러면은 이 높이를 항상 할 수 없으니까는 이거를 가죽 주머니에다 이렇게 담아놓은 거야. 이게 가죽 주머니야. 그러다 보면은 얘가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으니까는 요 표준이 되겠고 상하침을 딱 이렇게 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높이를 재는 거야. 그래서 뭐 원리는 몰라서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측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겨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메니스커스라는 게 있어. 메니스커스는 뭐냐면은 물하고 수은하고 한번 봅시다. 이 수은은 부착력이 큰 거야. 그래서 수은은 책상에서 놓으면 지들끼리 땡글땡글 물려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부착력이 큰 거야. 근데 응집력이. 근데 물은 부착력이 크니까 바닥에 착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물과 수은의 응집력과 부착력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가 이 유리 대롱이라 그러면은 이 알코올은 물하고 가깝잖아, 액체잖아. 그래서 걔는 이렇게 되는 거야. 부착력이 커가지고 여기에 주변에 붙는다는 뜻이야. 근데 그러면 이제 알았죠? 이렇게 되고 이거는 수은이고 이건 알코올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의 진정한 높이냐가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눈을 여기다 둬야지 된다는 뜻이지. 눈을 여기다 두면 이렇게 돼가지고 높이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걸 메니스커스를 맞춰준다고 보는 거야. 메니스커스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측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면 자 수은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수은의 높이를 재면은 이제 기압을 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대롱이 이렇게 원래대로면 딱 똑같아야 되지. 대롱이 쫙 똑같아. 그래서 아무리 현대 기술이 좋다 그래도 이걸 똑같이 못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둘이 똑같겠지. 그러다가 얘가 막 증가해서 쭉 올라가. 그러다가 여기 걸렸어. 얘가 좁으니까 얘가 여기 됐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왔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 뭐 이래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걸 만들어주는 게 기상청에서 측기 검정을 해서 보정표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불룩해 이제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는 없다고 치고 여기까지는 갔겠지.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려면 요만큼 얘는 올라가잖아. 이게 진짜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플러스 얼마 해줘라. 이걸 뭐라 그래? 기차표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측기마다 똑같이가 않아서 생기는 오차를 여기서 말하는 기차 보정이라는 거예요. 오차가 측기 오차 때문에 이걸 보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은기학계를 아무리 메니스커스를 다 해서 읽었지만은 거기에 여기에 걸릴지 모르고 여기에 걸릴지 모르니까는 이걸 보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차 보정이라는 거야. 첫 번째 관측을 하면 기차 보정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또 생각해 봅시다. 기압이 똑같은 날이야. 오늘이 0도씨야. 오늘이 0도씨. 그랬더니 여기 딱 이렇게 해서 기압이 이걸 1기압이 딱 됐다 그래요. 그날. 근데 다른 날도 똑같은 날인데 이날이 20도인데 그날 똑같은 날 1기압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왜? 수온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오늘은 0도씨인데 여기에서 1기압이야. 근데 며칠 뒤에 1기압인데 그날은 온도가 20도였다고. 그렇다 그러면 따져보세요. 1기압이 여기서 딱 되려고 그랬는데 온도가 수온이 부피가 팽창하고 있잖아. 이거 줄여줘야겠지. 뭐래? 수온을 0도씨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0도씨 때의 수온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온도 보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온도 보정. 자, 그 다음에는 그 얘기 들어봤었죠. 양하고 양털하고 금하고 수입하는 자가 적도에 있어서 어디서 팔면 이익이라고 이런 얘기. 왜냐하면 우리가 무게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무게는 mg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값이 여기 틀리다고.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다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되면 적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무겁게 나온 데다 파는 게 좋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사는 요 45도 그것도 해안가에다 맞추는 거야. 이걸 중력 보정이라 그래. 그래야지 같은 값이 나오지. 왜 그러냐면 중력이 우리가 지금 그 값이 크지 않아 가지고 지제로라 가지고 우리가 상수로 써. 중력은 분명히 변수야. 올라가면 적어지고. 또 여기처럼 여기는 지구 반경이 길고 여기는 짧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 무겁게 나오고 적게 나오지. 거리 자승에 반비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0도씨 해변가, 중위도 45도에다 맞춰줘. 중력. 그걸 중력 보정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관측을 하고 그런 거는 지금 왜 기압 관측을 한다 그랬어요? 어느 쪽이 기압이 높고 낮은 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바람이 흘러갈 거니까 된다 그랬잖아. 자, 그런데 관측소가 전부 해안가에 있어요? 아니잖아. 산에 있잖아. 그럼 기압이 낮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900헥토파스칼이 나오고 여기 1000헥토파스칼이 나와서 이거 낮으니까 여기 있는 게 이리로 가. 여기 있는 게 이리로 가. 여기는 지금 900이지만 이렇게 내리면 1100이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비교해 보려면 어떻게? 그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골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그거 안 한다. 기관 선생님이 하시잖아. 우리 학교에 육상 선수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선수 키우려면 국민학교 때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애들 그냥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어느 놈이 빠른지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 육상 선수 뽑으려면은 줄 딱 꺼놓고 뛰어봐라 그래가지고 제일 빠른 놈 골라야 되잖아. 똑같은 거야. 앞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은 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이 사는 게 뭐 평균으로 보니까 뭐 200m에서 산다. 그거 아니고 제일 쉬운 방법이 있잖아. 바닷가로 낮추면 되잖아. 해변고도 0으로다가 해발고도 0으로. 그래서 모든 관측을 하면은 관측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부 해면값으로 바꿔. 이걸 해면 경정한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전 세계적으로 관측 현자를 봐가지고 기압이 높고 낮으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바람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중력을 지금 기압을 관측해서 뭐를 해야 된다? 보정을 해줘야 돼. 몇 가지 보정을 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 기차 보정을 해야 돼. 왜? 측기마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틀리잖아. 온도 보정해야 돼. 그 다음에 관측선 높이가 틀리잖아. 그리고 45도에 안 살잖아. 위도 45도에. 위도 45도에 맞춰줘요. 중력 보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변값으로.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야지 제 값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책들이 없어. 책들이 그래서 기상책에 나온 책들을 보고 많이들 쓰는 거야. 지금 이제 내가 나와서 내가 좀 책을 11권을 썼어. 그래가지고 뭐 역학이니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개 안 돼. 지금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야. 전부 일본 책들을 번역해서 쓰고 다 이런 책들이야. 그래서 특히 이런 거 왜 그러냐면 다른 책들은 팔아도 과가 많으니까 책이 팔리는데 우리는 5개 대학밖에 없으니까는 책을 팔아도 안 되고 나도 책을 해서 써서 형섭출판사 가져갔더니 인쇄를 안 해줘. 그럼 몇 권 파냐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원래 이 책 칼라로 해야지 돼. 여기까지는 됐는데 뒤에 수식 들어가면은 칼라로 해야 되는데 안 돼. 흑백도 만들어주기 힘든데 칼라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나마 여기 지식과 미래에서 출판해줘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책들이 내가 똑똑해서 책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안 쓰신다고 안 팔리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은퇴해가지고 내가 영어를 잘못해서 책 못 보고 했던 것들이 제거돼가지고 이렇게 책을 다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런 책이 없는데 그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상청에서 나온 지상기상 관측법 책인데 거기 잘못 나왔어. 지금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왜 나왔냐면은 자세히 알아봅시다 왜 나오고 왜 그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는 이 기상청에서는 이 기차 보정을 잘못 말한 거야. 이 메니스커스 때문에 기차가 다르게 나와서 된다고 이렇게 쓴 거야. 그렇게 나와 있어. 그 위에가 그렇게 나왔잖아. 뭐 메니스커스 때문에 볼록하고 뭐 0.에서 0.2mm가 되고 뭐 이렇게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 썼어. 수은기학계에서 기차가 생기는 원인은 지금 말했듯이 말했듯이 모세관에 이렇게 돼서 블록하거나 오목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완전 진공이 돼야지 돼. 그래야지 되는 건데 진공이 만들기가 어려워. 지금 우리 현대 기술로 진공을 만드는 것은 진공폭포로 뽑아내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한 100km 올라가서 10권 이런 데 가서 되는 거. 그 지구 근처에 있는 거기에 진공보다도 우리가 못 만들고 있다고. 근데 여기가 진공이라야지 탁 붙이 조금만 해도 들였으면 얘가 덜 내려가잖아. 아니 더 내려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생기는 거야. 기차 보정은 수은기학계에서 기차 보정은 뭐 때문에 생긴다? 모세관이 또 일정하지 않고 여기가 완전히 진공이 아니라서 생기는 거야. 아까 같이 메니스커스는 지가 잘못 읽어서 그런 거지 측기가 잘못된 게 아니지. 그렇죠? 그걸 측기 탓하면 안 되지. 지가 잘못 읽고서.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야. 교재가 이거 보고선 또 문제를 내면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문제 잘못됐다고 의의 신청하면 돼. 다 고쳐주고 그래. 기상청에서도 몇 개 틀린 거 우리 여기 학원생도 올해도 그거 나왔잖아. 잘못된 거는 의의 신청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니까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다른 책이 뭐 썼다든지 이거 보고 문제 내서 잘못 내면은 그때는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은기학계에서 기차는 왜 생긴다? 모세관이 일정하지 않고 완전히 진공이 아니어서 생긴 거야. 메니스커스는 지가 잘못 읽은 거야. 그래서 그 메니스커스 그 얘기한 거야.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온 현지기압 그 얘기 나왔죠. 그래서 현지기압이라는 것을 보정 어디까지 한 거야? 기차 보정하고 온도 보정하고 중력 보정했으면 그거는 현지기압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을 때 여기서 관측값이란 말이야. 900헥토파스칼이고 여기는 1000헥토파스칼이고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한 것이 요거는 현지기압. 얘는 바꾸나만 하지. 해면값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해면 경정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현지기압은 어디까지 해서 기차 보정, 온도 보정, 중력 보정한 거고 그 다음에 해면기압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해면값으로 바꿔주는 것을 해면 경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기압계가 아주 수은 기압계, 아까 나온 그 수은 기압계, 폴티넌 수은 기압계라 그래. 그래서 그는 기압의 표준이 되고 아주 정밀하고 좋은데, 자, 그러면 기압의 변화를 보려면 어떻게 돼? 관측자가 하루 종일 봐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기압이 제일 높은 때가 언제고 제일 낮은 때가 언제인지 그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계속 적어야 돼. 불편해서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기압계를 사실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그린 것은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해서 깡통이라고 생각해 주는데 주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진공으로 확 만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가면 이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심해 된 거지. 근데 기압이 막 누르면 얘가 찌그러지지, 그렇지? 기압이 낮으면 펴지지. 그러면 그때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기압이 높으면 요걸 1000 이렇게 하면 1010, 1020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990 이게 되지.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 안이 진공이다. 그래서 이걸 공합이다. 그래서 아네로이드 기압계라 그래. 그 모양이 위에 나와 있어. 그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아네로이드 기압계야. 그래서 이거는 수은 기압계가 정밀하고 좋은데 그 배에서 쓸 수 없잖아. 선박에서 관측해야 되면. 그래서 선박에서는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쓰고 그 웬만한 그 큰 시설을 안 갖춘 관측소라면 그냥 아네로이드 써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기차 보정 없지, 중력 보정 없지, 다 없어. 그냥 맞춰서 쓰면 돼. 맞춰된 거에다가 맞춰서 조절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해명 긍정만 해서 쓰면 돼.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야? 얘가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야, 하루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시계를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만들어. 그래서 종이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둘 말아서 이렇게 딱 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얘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 때마다 얘가 이쪽으로 가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거 여기 시간이 있지. 자기 기압계가 되는 거지. 그 모양이 여기 안 나왔어? 자기 기압계 모양이 안 나왔네. 그 비슷한 자기 온도계가 나왔으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만들면 돼. 자기 기압계. 내가 이거 좀 빼버려서 그러나 보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렇게 해서 관측하기가. 그러면은 자기 기압계를 쓰면은 값은 뭐 아주 정밀하지 않겠지만은 그 값은 항상 그 폴티넌 기압계에다 맞추면 조절해서 쓰면 돼. 그러면 오늘 몇 시에 기압이 제일 높았고 몇 시에 기압이 제일 낮았고 변화 추이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값을 디지타이저가 하면은 전산화 같은 것도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거 안 쓰고 더 다른 방법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약간 자기 기록화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시간을 재고 뭐 했어야 되는데 그 자기 기압계를 쓰면은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쓰면은 그걸 뭐 한다 그래? 이거를 과학화도가 아니고 이렇게 자동화가 가능한 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하고 쓰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는 기온 관측은 어떻게 하냐면 기온은 봉상온도계를 쓰는 거야. 그 봉상온도계 중에서 더 좋은 거는 알코올하고 수은이 있는데 눈에 딱 보기 좋은 거는
그 저기 물감을 잘 들으면 되니까 알코올이 좋지. 빨갛고 해서 딱 하는데 아무래도 정밀도로 보면은 수은이 금속이라서 그 팽창률이 일정해. 근데 물은 아무래도 수은은 조금 알코올은 조금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거 감안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이 이 온대 지방에서는 표준을 그래서 수은 온도계를 쓰는 거야. 근데 수은 온도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염색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좀 보기가 힘들지. 하얘니까. 그래서 좀 보는데 좀 익숙해져야 돼. 알코올 온도계는 딱 보기가 쉬워서 좋은데. 그래서 기본이 수은 온도계라는 거야. 그래서 수은 온도계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정밀도는 10분의 1만 읽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0.2도, 뭐 27.3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밀도는 그 정도만 나오고, 그래서 보통 그래서 그 수은 온도계를 만들었을 때 온도를 어떻게 정한 거냐면 물이 끓는 온도를 갖다가 100도로 놓고, 그렇죠? 어느 걸 0도로 해가지고 그걸 100등분해서 놓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오나? 그러면 어차피 나올 거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섭씨고, 화씨는 그 밑에 있어. 이건 뭐냐면은 얘는 물이 어느 거로 봤는데 얘는 뭐를 봤냐면 한재라고 아세요? 연막하신 뿌리면 돼요. 연막하신 뿌리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녹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음에다가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온도가 확 낮아져. 대신 물이 빨리 녹지. 얼음이 빨리 녹지. 그 옛날 이 제빙기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거 알미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고무밴드를 채워. 여기 이 안에다가 설탕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통이 있는데 오크통 같은데 와인 같은 거 저장하는 그런 통 같은 데다 거기다 소금하고 물하고 얼음하고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막 흔들면은 물이 온도가 확 내려가서 이게 얼어. 그게 아이스캔디야. 그 옛날에 이렇게 해서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온도가 한 32도까지 내려가. 그래서 여기를 0도로 했어. 이 차이가 한 32도쯤 나고 물이 끓으니까 212도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여기를 180등분한 것이 화씨야. 그래서 화씨하고 섭씨하고는 그렇게. 자, 그럼 나온 김에 합시다. 어차피 할 거. 자, 똑같은 온도계가 있으면 온도가 똑같이 가르쳐주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도라 그랬으니까 이 도를 C도라고 합시다. 되죠? 그러면 얘가 C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돼.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를 F라고 하면 안 되지. 기준이 여기잖아. 32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C라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F니까는 같은 데로 보면 여기 나왔을 때 F-32가 되겠지. 그렇죠? F-32.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 비율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얘는 100등분, 여기는 212가 됐으니까 180등분이야. 그러면 C 대 100은 그렇죠? C 대 100은 F-32 대 180이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C180C는 C180이라고 해도 좋고 C는 F-32의 100이죠. 100 여기다 씁시다. 100. 그러면 C 하면은 180분의 100. 이것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계산할 것도 없지. 9분의 5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왜 되지? 왜냐면 이걸 막 바꿔놓고서 어느 게 맞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 시험이 있어. 그러면 요거 외는 거는 내가 잘못될 수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잊어먹지. 이거 해봐야 1분 안 걸려. 반대로 할 수도 있지. F는 어떻게 돼? 여기서 바꿔주면 되잖아. F는 여기서 32조 빼주고 해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완전히 외주세요. 자, 그래서 온도계는 이렇게 해서 쓰는데 얘도 똑같아. 온도계가 지금 정밀한 것이 봉상 온도계가 기준이라 그랬는데 얘 얼마큼 올라갔는지 언제가 채웠는지 이거 시간 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 바이메탈 쌍금속이라 그러지. 금속의 팽창률이 다른 두 금속을 이렇게 합쳤어. 그러면 얘는 늘어나는 게 적고 얘는 잘 늘어나.
그럼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위에 건 조금 늘어나고 밑에 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저기 바늘 주면은 이렇게 많이 좁혀줬으면은 뭐 이게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기 뭐야 많이 더우면은 많이 굽혀지게 만들고 해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작용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최고 최저를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또 머리를 썼어. 어떻게 썼냐면 온도계를 저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좀 다르는 건데 우선 저 된 것만 합시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구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어. 여기가 지금 수은이 들어 있어요. 수은이.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수은이 이렇게 해서 저기 얘가 늘어나니까 쭉 해서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 그런데 수은이 여기를 저기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수은이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를 목을 좁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저기 뭐야? 얘가 추우면 저기 온도가 낮아지면은 얘만 여기가 딱 끊어지지. 여기가 가느니까는 얘가 확 줄어든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지금 가능하니까는 줄어봐야 조금 주는 거지. 지금 여기 많이 묻어 있는 수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지. 요 대롱 안에 있는 거 지금 무진장 가늘잖아.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여기 무진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고개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어날 때 쫙쫙 늘어나. 근데 줄어들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기 전에 여기가 벌써 끊어지는 거지. 얘가 이쪽에 많은 게 얘가 먼저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저 요거가 어떻게 돼? 최고 온도지. 그 다음에 더 늘어나고 더 밀어주지. 그러다가 식으면 더 내려.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거지. 이걸 저기 최고 온도계라 그래. 그래서 그 모양이 그 위에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저기 여기다 저걸 집어넣었어. 이렇게 해놓고서는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쇠로다가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저기 수은이 밀 때는 얘를 쑥 밀지. 그러다가 줄어들 때는 얘가 무거우니까 지만 줄어들지. 이게 최고 온도계야. 옛날에 여기 쇠로다가 만들었어서 쇠 그 온도계 안에다가 쇠 지표를 이렇게 집어넣었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최저 온도계는 뭐를 집어넣냐면 알코올 온도계를 쓰면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유리봉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초자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지금 물은 어떻게 수은은 이건 뭐야? 부착력이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은 얘가 그냥 얘를 통과해서 이렇게 막 늘어나지. 얘가 지금 늘어나면은 얘 유리가 있는 거를 지나서 얘가 막 늘어난다고. 그러다가 줄으면은 부착력이 있으니까 줄 때 이렇게 하면서 얘를 붙들고 찌찌찌 내려오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커지면 다시 얘 놔두고 커졌다가 줄 때는 얘를 끄집어서 갖고 내려가지. 이건 뭐야? 최저 온도계야.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 알코올을 써야 돼. 그래서 저기 뭐야 이 온도계는 수은 온도계를 쓰는데 최저 온도계만은 알코올 온도계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배겹상에 이거를 놓아야 돼.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놔줘 있대. 그러고서는 관측해야지 돼. 목도를 시킨다 그러가. 그리고 요거는 안 하고 그 전에는 새우로 됐을 때는 자석으로 이렇게 밀어놨었어. 근데 요즘은 자석 안 쓰고 아까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그러면 수평으로 놔야겠지. 아주 수평으로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 위에가 최고 온도계고 밑에가 최저 온도계야. 최저 온도계는 구부 쪽을 밑으로 내려놓고 최저 온도계는 구부를 좀 올려놔줘야 돼.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따는 소리. 이래야지 기억이 남지. 온도계가 배겹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문을 딱 열면은 이쪽에 이렇게 딱 여기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달렸다는 거야. 최고 온도계, 최저 온도계가. 어떻게?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최고 최저 온도계 설치 요령 이렇게 나와 있잖아. 됐죠? 그 다음에는
저기 이 6형 또는 U자형이 있어. 얘는 그 6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기 숫자 6자형이라가 아니라 오히려 저 U자 모양에서 U자형이라 그래. 얘가 저기 이렇게 저기 만들어 놔 가지고 여기 이렇게 진공으로 놓고 여기다가 이 저기 수은을 집어넣고 여기다 알코올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온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해서 이쪽에서 최고 온도가 나가고 이쪽에서 최저 온도가 나타나. 그래서 이걸 저 U자형에서 최고 최저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좀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 근데 그 뭐야 이 간이적으로 관측하고 그럴 때는 이걸 쓰기도 해. 근데 이건 자동이 안 되지. 항상 봐야 되지. 그 저기 뭐지 이 여간 그 최고 최저를 했는데 기상에서는 안 써. 그러니까 이 정식 측기로는 안 쓰고 간이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안 돼.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자기 온도계를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서 돌리면은 자기지를 딱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낮은 데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하루마다 이렇게 되면 몇 시에 최고 기온이 나오고 몇 시에 최저 기온이 나오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 이쪽이 측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측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자기 통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갈아야 돼. 그리고 저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잉크를 한 방울 이렇게 넣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바깥으로 아까 이 저기 공압을 쓰면은 자기 기압계가 되는 거고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이메탈이야. 바이메탈을 쓰면은 저기 자기 온도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모발을 쓰면은 습도계가 되는 거야. 자기 습도계. 똑같은 원리야. 그런 식으로 돼서 읽어보면 되고 이것도 저기 뭐야 수시로 저기 이거는 봉상 온도계하고 맞춰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도 쭉 써왔다가 이제부터 과학화가 시작되는 거야. 이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는 그 이 백금을 갖다가 가늘게 쫙 뽑으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하면 전기가 통하죠. 근데 얘가 온도가 높으면 전기가 잘 통하고 온도가 낮으면 좀 천천히 통하는 거야. 아주 정밀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재는 거야. 이게 백금 저항 온도계야. 그래서 저기 많은 실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 그 다음에는 아까 기압계는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쓴다 그랬잖아. 근데 아네로이드 기압계도 안 쓰고 뭐냐면 이렇게 주머니 안에다가 탄소가루를 잔뜩 집어넣고서는 여기다 전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기압이 높아가지고 꽉 눌러주면 전기가 잘 통하고 기압이 낮아져가지고 얘가 느슨해지면 전기가 덜 통하는 걸 이용해서 기압을 재는 거야. 자기 기압. 그래서 그걸 아주 조그맣게 만들면 어디다는 시계에다가도 집어넣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등산하는 사람이 고도계로 쓰는 거 저기 높이를 재는 것이 아니고 기압을 재는 거야. 기압이 올라갈수록 낮아지잖아. 그러면 거기에 온도를 하고 해서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은 몇 메타 아주 정확하게 나와. 그게 정수 관계라 그래. 정력각 방정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저기 옛날 고도기에는 좀 컸었단 말이야. 공학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저기 자기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소용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즘 휴대폰에다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압도 막 재줘. 그래서 이거를 그 원리가 그거예요. 여기다가 탄소가루를 집어넣으면 기압이 높으면 이렇게 눌러주니까 전기가 잘 통하고 저기 기압이 낮아지면 느슨해져 전기가 덜 통하는 것 같고 하는 거야. 백금 저항 온도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화 해서 그 자동화가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그 백금 저항 온도계가 그렇게 만들었어. 자, 습도는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재는 건데 이건 습도는 습도 변수라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는 연력학에서 저기 일일이 다 따로 배워야 돼. 공기 중 안에 있는 습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왜 많아? 다 필요해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상대 습도야. 상대 습도라는 것은 이거는 연력학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해야 되네. 상대 습도는 이 공기가 이게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온도가 높으면 많이 공급이 생겨가지고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그게 작아져.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 저기 이 온도에서 10을 포함할 수 있었는데 지금 5만 들었다. 그러면 10분의 5 해가지고 그걸 상대 습도 50%라 그래. 그러니까 같은 50%라 해도 상대 습도가 온도가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는 온도가 높은 거는 수증기량이 많은 거고 온도가 낮을 때 50%는 수증기량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대 습도만 가지고 공기 중에 얼마큼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지금 포함할 수 있는 것 중에 포함된 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니까.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 그거를 느껴. 아, 지금 건조하다, 습하다고 느끼는 거는 진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을 느끼는 게 아니야.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머리카락도 그래. 머리카락이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상대 습도가 높으면 길게 드러나고 습도가 낮아지면 줄어들어.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 모발 습도계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아네로이드 궁합 들어갈 자리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으면은 자기 습도계가 돼요. 거기에 바이메탈을 집어넣으면 자기 온도계가 돼요. 똑같은 원리야. 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서 습도는 조금 이따 더 좀 쉬었다가